S&P 500 지수가 거의 변화가 없었고 나스닥은 약간의 반응을 보였으며 반면 다우지수는 하락하면서 시장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숏스퀴즈가 강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대비한 숏커버링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 중간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의 10분 차트를 살펴보면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이 나왔으나 이후 오후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상태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을 살펴보면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5년에 모든 자금을 주식에서 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어제와 거의 변화 없이 횡보를 이어가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주는 조정을 시작한 가운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급등했던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0일 후 여전히 극심한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번 공포 사이클이 4일째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기준으로 오늘도 어제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으며 주식 비중은 40에서 60%가 적절해 보입니다. 여전히 모든 지수 중 S&P 500이 가장 강한 흐름을 유지하며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장이 열리면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계속 횡보할지 상승 또는 하락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수를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와 관세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채 ETF인 TLT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매수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이미 3차례에 걸쳐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금은 어제 다소 큰 하락이 있었으나 오늘 다시 반등하며 1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매도 신호가 발생한 이후 오늘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 이상 하락했지만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에서는 숏스퀴즈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타, 팔란티어, 넷플릭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단기적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왔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려는 모습 속에서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현재도 빅테크 중에서 가장 강한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메타와 유사한 차트를 형성하며 오늘 소폭 반등하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돌파 당시 형성된 지지선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팔란티어는 그저께 단기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으나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애플은 오늘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며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며 현재의 상승세는 공포심 속에서 자금이 유입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소폭 반등했지만 이번 반등이 지속될지는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실적을 발표하며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 반응은 내일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젠슨이 CNBC에 출연할 예정이므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 실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의 반응 자체보다 내일 하루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가장 먼저 반등을 시작하며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매수 시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 시그널이 발생한 후에는 3에서 4개월 정도 쉬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므로 당분간 아마존이 조정을 거친 뒤 다시 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글은 오늘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며 약세를 보였지만 주당 순이익이 여전히 30%씩 오르는 기업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왔으며 오늘 $300 선을 지켜주기를 바랬으나 결국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테슬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숏스퀴즈가 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술주에서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금요일까지 반등과 강한 상승을 보이는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ETF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중국 ETF K웹입니다. 이미 1월 중순에 매수 신호를 보였고 이후 강한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하기 애매한 자리입니다. 만약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정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한 후 확실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움직일 때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는 3가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우상향 리더인 T모바일은 오늘 3% 하락하며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에 엄청난 매수세가 있었던 만큼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기업 분석을 작성해 두었는데 저는 다시 일라이 릴리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꾸준히 매수를 진행했으며 어제도 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다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세가 끝날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며 정고점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크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광 리더 AGI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거기에 금 관련 주식까지 더해져 아주 좋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며 보유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등 중요한 기업들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악선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테이저를 판매하는 회사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악선은 법 집행 관련 물품과 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로 오랫동안 주가가 우상향해온 장기 리더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 23.23% 하락하며 단기적인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도지가 예산을 축소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지만 악선은 장기 리더이며 헤지펀드들이 선호하는 종목인 만큼 올해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도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에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 12월 말에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 곧바로 매수 신호가 다시 발생해 걱정스러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 급격한 하락과 함께 매도 신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한번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3일간 공매도가 9% 이상을 차지했던 만큼 이번 상승이 숏스퀴즈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은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제타입니다. 제타는 작년 하반기에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제타는 올해도 좋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타와 구글, 세일즈포스가 주도하는 AI 마케팅 시장에서 제타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어떻게 시장 내 입지를 다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타는 지난 11월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을 때 매도 신호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주가가 급락을 한번 겪으면 3개월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쿠팡입니다. 쿠팡은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2024년에도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2024년 주당 순이익은 2023년 대비 1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를 기록했으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쿠팡은 현재 AI 및 자동화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과 일본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말 매도 신호가 발생한 이후 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돌파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변동성이 큰 만큼 정고점 돌파 전까지는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젠슨항이 CNBC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이 끝나고 나타나는 엔비디아 주가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과연 내일 장 막판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님 하락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온전히 스마트머니에게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가를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는 게 적절해 보이며
지금은 관망하면서 이번 주에 별로 하락하지 않은 주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동일 비중 S&P 500에서는 자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적립식 지수 투자, 공포 트레이딩, 방어 주식 투자 등 다각화를 통해서 자산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